좋아요, 구독. 오늘의 핫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희귀금속과 페라이트 섹터에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소식이 나왔죠.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좀 앞두고 이런 조치가 나온 만큼 맞대응 조치라는 풀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타격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종 그리고 이제 태양광에 대한 업종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 레이저, 반도체 등에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직접 사용하는 소재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태양광 업계 쪽에서는 태양광 셀에 소량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쓰이기는 하기 마련이니까 얼마나 비축량이 되어 있는가를 봤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약 40일 정도 쓸 수 있는 비축량이 현재 재고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아직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하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슈가 왔을 때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냐. 일단 그 중국의 옐런 장관이 갔을 때 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화해에 대한 모드로 또는 이제 조금 안아주는 모드로 갈 것인가, 또는 네. 이제 경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고조시키는 모드로 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게르마늄 그리고 이거에 파생되는 다른 소재들, 히토류까지도 이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고 관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수출 제한 통제가 좀 나오면서 지금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고 지금 비축량 어느 정도 되는지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지금 평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산업과 군사 역량의 필수 기술을 통제하려고 하는 글로벌 전쟁이라는 평가도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계속해서 제한을 두니까 중국이 맞대응을 하는 조치다라고 풀이가 됐다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던 부분을 중국이 다시 주게 되는 게 아닌지 좀 궁금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그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비단 오늘 어제일 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결국 반도체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쉽게 표현해서 세계를 네.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좀 멀리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로봇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장악을 해야지만이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관련한 부분과 그에 따른 소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더군다나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 가격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업황 자체적으로도 바닥을 이미 이제 나온 상태고 이제 호황기 쪽으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반도체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CPU에서 GPU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NPU까지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약 40%가 넘어가서 50% 이상까지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증시와 더불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좀 해주신다면 방향성을 쉽게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쥔 나라가 결국 패권을 좀 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시의 흐름과 함께 반도체주들 흐름도 한번 함께 짚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그 금속들 어떤 이슈 때문인지 좀 보니까 중국이 꽤나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갈륨의 경우엔 94%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 게르마늄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인지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잖아요. 동국 RNS의 경우에도 지금 포착이 됐고 1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의 경우에도 지금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5%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전자의 경우에도 5%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양봉을 띄우고는 있는데 윗골이 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역시나 이번에도 테마성 흐름으로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 이전의 주가 흐름과 좀 다르게 흘러갈지 궁금한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이원화시켜서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테슬라 얘기를 잠깐 했을 때 테슬라가 2차 전지에 대해서 페라이트 쪽으로 조금 방향을 흘러가게 되면서 페라이트 관련주가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떠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이 갈륨이라든지 이런 게르마늄 같은 이런 소재를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테마성으로 보고 접근한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네. 과거에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이제 동국 RNS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앞전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테마군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순환매가 되면서 다시 한번 조정받는 국면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특징주로 잡혔기 때문에 네.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트레이딩적으로는 이제 접근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이번에도 히토리오 관련주들 테마성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요 지금 좀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클 것이다라고 보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페라이트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네. 이제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급변동할 수 있는 주가의 트레이딩 영역에서 급변동할 수 있는 그런 가격권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히토류라든지 그런 쪽으로 네.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히토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천 기술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일까요? 이제 그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한 네. 응용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 유일의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바닥권에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상승되면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오늘의 포커스에서는 히토류이기 때문에 살짝 좀 벗어난 감이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쪽으로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